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쌍방울 주가 조작 검찰도 알고 있었다. 그것도 2년 전에 입니다. 자,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사실은 대북 송금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는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로 이미 확인이 됐죠. 제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에 제가 이와 관련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시기와 쌍방울의 주가가 오르내린 시기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딱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쌍방울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 대북 사업을 이용했고 대북 송금 역시 바로 그 주가 조작을 위한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너무나도 일치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설마 쌍방울이 북한과 짜고 그랬겠느냐. 설마 그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북한이, 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북한이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 조작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 처먹는다? 그럼 이건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설마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참, 역시 북한은 사회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나라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실은 주가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검찰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금도요, 쌍방울 주가 조작 아니다. 국정원에서 쌍방울 주가 조작이다.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다. 국정원에서 그렇게 딱하니 문서를 내놨는데도 검찰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전히 뉴스타파 쪽에서 일부 문서만 공개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도 이미 알고 있었대요. 이 사건은 본질이 주가 조작이라는 거. 이미 검찰도 알고 있었다. 2년 전에. 자, 그게 지금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는 6월 7일,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이 사건은요, 원래 시작이 정치자금 사건이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썼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정치자금이냐 아니면 뇌물이냐 뭐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또 회사 돈, 그러니까 김성태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있었는데 이 쌍방울 김성태가 횡령한 회사 돈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아니었느냐. 검찰은 요걸 요렇게 끌고 갔어요. 근데 안 나오거든. 아무리 봐도 그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침내는 뭐가 됐다? 대북 송금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의 횡령 자금, 이 사용처를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각종 공작을 한 거예요. 회유, 협박, 압력, 심지어 술 파티, 가족 위협,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 겁니다. 마침내는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가려고 하는데 북한이 돈을 요구하니까 돈을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줬다. 그래서 쌍방울이 내준 돈은 뇌물이다. 요렇게 끌고 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돈은 쌍방울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돈이었던 거죠. 즉 책임은 김성태가 져야 되는데 김성태가 이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지가 뒤집어 써야 될, 지가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될 거를 덮어 씌운 거죠. 참 조폭답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사건은 방북 자금의 대북 송금 사건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남북 경역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 남북 경역 자금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자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쌍방울이 대신 냈다. 이런 거죠. 이런 검찰의 주장, 이 증거는 딱 하나, 김성태 회장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기들 뜻대로 이 사건을 끌고 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서 진술을 한번 바꿀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 뜻대로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을 차리고 아니다! 라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정말 중요한 돌출 변수가 나오죠. 바로 국정원의 문서입니다. 국정원 문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뭐 대북 송금도 뭣도 아니고 그저 주가 조작 자금이었다는 겁니다. 자, 국정원 비밀 문서 여러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국정원 비밀 문서에 보면은요,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관련된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쌍방울 경영진에 심어두었던 이 국정원의 협조자, 이른바 정보원을 국정원이 손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국정원에서 차곡차곡 문서로 남겨뒀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정황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김성태가 남북 경협 자금, 특히 북한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을 내세우고 그들을 쌍방울 계열사에 영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국정원이 여기에 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손을 떼자. 뭐 이런 내용들이 국정원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과정에서 쌍방울은 북한과 합작을 했더라는 거죠. 주가 조작을 북한과 공모를 했더라. 야, 북한이 하다 못해서 이제 주가 조작도 손을 대는군요. 북한이 국제 해킹 조직이라든지 뭐 코인 사기 이런 걸 한다. 또 뭐 해킹 이런 거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주가 조작에 뛰어든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아무튼 이렇게 했답니다. 이 내용이
국정원 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황상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국정원 문서 중에는 심지어 돈을 주겠다, 북한에 사업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누구를 만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꼬치꼬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 문서를 보면은 너무나도 명백해요. 쌍방울은 북한과 짜고 주가 조작을 하려 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은 계속해서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돈이 건너가는 그 시점에 주가가 내렸다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돈이 건너간 시점과 쌍방울의 주가가 오른 시점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김성태 공소장과 이화영 공소장 등에서 북한의 돈이 올라간 시점, 그 다음에 송명철 명의의 수령증 등을 살펴보면은 북한과 쌍방울 사이에 돈 요청, 이른바 그 자금 요청과 주가 조작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돈 줄래? 돈 줘. 그럼 우리 주가 조작하는데 니들이 좀 도와줄래?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시기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돈이 송금되는 시점은 2019년 4월부터 7월, 11월 이 세 차례에 걸쳐 돈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쌍방울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쌍방울의 주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쌍방울 주가는 1,700원에 불과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쑥쑥쑥 이렇게 오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오르고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중간에도 불쑥 치솟습니다. 이때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2018년 11월, 2019년 3월, 2019년 7월, 2019년 11월입니다. 어떻습니까? 돈이 오간 시기와 주가가 오르내린 시기가 참 묘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돈이 이렇게 오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오르죠. 이때는 2021년 초입니다. 역시 이때 남북 경협 이슈가 있고요. 이때 한번 오르는데 이때는 역대 쌍방울 주가 중에서 가장 높이 올랐을 때입니다. 정확하게는 쌍방울 나노스 주식이었죠. 평소 쌍방울 주식은 1,7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주식은 역대 최고가인데요. 12,400원이었습니다. 쌍방울 주식은 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최저가로 떨어지고요. 현재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보고도 주가 조작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 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검찰은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배째라! 아니다. 지금도 검찰은 아니다 그래요. 와, 뻔뻔스럽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로 검찰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법정에 제출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이 증거를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뭐냐?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어떻게
갔는지 헷갈리시죠? 보기 좋게 우리가 평소 쓰는 방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카카오톡 메시지는요, 쌍방울의 임원진들, 그리고 쌍방울 관계사, 직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입니다. 단톡방에서 직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죠. 최종곤입니다. 자, 오늘도 N 활성화 부탁드릴게요. 그게 뭐야? 나누스 댓글요. 댓글이란 말 쓰지 맙시다. 나누스 부양글. 자, 어떻습니까? 예,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댓글 달아달라. 공작해달라.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자, 일단 주가 조작을 위한 준비 작업이 들어갔다. 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좀 약하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증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건은요,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입니다. 검찰이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한 그 대화 목록 조서입니다. 이 조사를 한 검사는 박상용 검사. 이른바 술 파티를 열어줬다는 바로 그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아태엽 관계자인 김모 씨를 불러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보조금 중 일부가 쌍방울이나 나노스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고 했는데 맞나요? 김모 씨.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 쌍방울의 나노스 주가 조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김모 씨. 안부수가 작업 들어간다고 하면서 나노스 주식을 샀습니다. 방용철이 안부수에게 얘기 듣고 여기저기 얘기를 했습니다. 신머시기도 안부수에게 얘기를 듣고 나노스 주식을 했을 거고 정머시기도 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참고인한테 묻습니다. 나노스 주가 조작이라고 말이죠. 주가 조작 검찰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 돈이 이재명 대표 돈이었다고 어거지를 쓴 겁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 쌍방울은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근데 쌍방울의 이 주가 조작은요, 대북 사업을 한다, 남북 경협을 한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른바 남북 경협주라는 이름으로 주가 조작을 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그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쌍방울 나노스가 왜 주가가 뛰었는지 기사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노스 주가가 이래서 뛰었다. 남북 경협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그런 기사가 쭉 뜹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조작이었어요. 근데 남북 경협주로 얘네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북한과 여러 가지 경협을 한다, 북한과 MOU를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북한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기 때문이에요. 근데 북한과 그냥 왔다 갔다 했겠어? 예, 북한에 돈 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돈은 쌍방울 지들이 준 돈이지, 그 이재명 때문에 준 돈이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찰은 이재명 거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근거는 딱 하나. 김성태 진술 때문인 거죠. 김성태는 주가 조작이라는 법인 자금을 횡령한 그것도 큰 죄인데 법인 자금을 횡령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 정말 큰 죄거든요. 정말 징역 20년, 30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0년, 30년 안 하고 지가 나와서 또 사기를 쳐먹으려면 누군가를 대신 팔아야 했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 대신 판 게 누구였다? 이재명을 판 겁니다. 검찰은 범죄자를 풀어주는 대신에 M1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거야. 왜? 자신들의 검찰 독재 권력, 검찰 쿠데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야, 검사 새끼들 진짜. 야, 그리고 쌍방울 진짜. 자, 그런데 여러분, 쌍방울 얘들 진짜 돌았다, 그죠? 얘들 뭐 믿고 이렇게 설쳤을까? 간이 배밖에 나왔네, 그죠? 그죠?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쌍방울은요, 전북이 연고입니다. 예로부터 전북이 연고였고요. 김성태도 전북이 연고입니다. 이런 전북이 연고인 기업, 전북이 연고인 기업인, 기업인이라 하긴 뭐합니다. 그죠? 조폭입니다만. 아무튼 전북이 연고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기를 치려면, 더군다나 남북 경협 사업에 막 뛰어들려면, 사실 남북 경협 사업에 뛰어들기, 특히 아태협 이런 거 하려면은요, 민주당 쪽에 누군가를 등에 업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러면 지금 검찰이 자꾸 민주당 쪽을 치고 들어오고 또 이재명 대표를 치고 들어온 것도 그런 부분이,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 그럼 누가 도대체 그거? 언놈이 해먹은 거야, 그러면? 예. 전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는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정세균이고요. 한 사람은 정동영입니다. 정동영은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도 뭣도 아니었고요. 한 사람은 국회의장 하다가 국무총리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태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쌍방울 저런 애가 장용진한테는 접근 안 했겠어? 장용진한테 접근 안 했겠어? 내가 얼마나 그때 칼같이 끊었는데, 내가 그때 저한테 이 쌍방울 연결해 주려는 사람한테 딱 그 얘기 했어요. 쌍방울은 검찰이 자기들 실적 필요할 때 그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데야. 걔네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라고 했거든요. 자, 그 저한테 연결해 주셨던 그분 화들짝 놀래더니 그때 쌍방울하고 손절했거든요. 그분이 요즘에 저한테 고마워해요. 자, 그때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아유, 진짜. 아유, 참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와 관련된 얘기, 더 깊숙한 얘기는 제가 좀 더 취재해서 깊숙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꽃다지님